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약하지만 위원님과 함께해서 든든합니다. 오늘도 달달한 포인트를 통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FOMC를 앞둔 관망세 여전입니다. FOMC를 코앞에 두고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죠. 간밤 미증시는 가까스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국내 증시 오늘 상승 출발했다가 이내 반납하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 전부터 상승세를 보이던 채권 금리와 또 국제 유가로 소폭 하락 출발한 뉴욕 3대 지수는요. 국제 금리와 유가가 상승폭을 축소를 하면서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아이폰 15의 인기가 우려했던 것보다 낮다라면서 낮다라는 얘기죠.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한 영향으로 1.69% 상승했고요. 도이치뱅크가 디램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라고 투자 의견을 매수로 높인 덕분에 마이크론이 장중한테 2%까지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방어를 했습니다. 전일 전미 주택건설협회가 발표한 9월 주택시장에 대한 심리 지수를 보시면요. 전월보다 5포인트 하락한 45로 나타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고요. 또 하회했을 뿐만 아니라 업황 확장과 위축을 가늠하는 이러한 50을 하회를 했습니다. 자, 전미주택건설협회에서는 높은 모기지 금리가 큰 타격을 줬고요. 그리고 장기 금리가 낮아질 때까지 주택 매수를 연기하는 구매자가 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니지 옐런 재무장관이 바로 등판해서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났죠. 옐런 재무장관은 경제가 하락할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지만 소비자 지출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어제도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작년 11월 이후 최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인데요. 공급 측면에서는 사우디와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지난 20년간 경기 침체 기간을 제외한다라면 최대 규모의 감산이고요. 또 수요 측면에서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경기가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아직 월가에서는 아직 유가가 $100를 넘기면서 인플레이션을 극적으로 끌어올려서 연준을 자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헤드라인을 자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거비와 또 기타 근원 서비스 가격은 여전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내일 있을 FOMC를 앞두고 별다른 움직임 없이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봐야 되겠죠. 금일 국내 증시도 FOMC를 앞두고요. 별다른 이슈 없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에서는 기관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와 또 원전 관련주로 분류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특정 주도 섹터가 없는 가운데 일부 제약바이오 관련주나 또 통신장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신다면 오랜만에 삼성전자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심택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유입되면서 52주 신고가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오늘장 테마 동향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몇몇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하면서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오던 통신 장비 관련 섹터가 드디어 강력한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신다면 에이스테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상한가에 안착을 한 가운데 후발주로 KMW, 오이솔루션, 센서뷰, 그리고 본방송을 통해 추천드렸던 머큐리, 그리고 대한광통신, 솔리드와 같은 이러한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강력한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원전 관련주들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기술을 대장으로 해서 BHI, 그리고 한신기계,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원전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신규 성장주이자 의료 AI 관련주인 코어라인 소프트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중입자 치료기 관련주인 모비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인 이미지스, 그리고 매각 이슈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롯데손해보험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오늘 테마는 통신 장비 섹터를 제외한다라면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모두 실패하는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드워치 보시면요. 내일 FOMC에서 금리 동결 확률을 99%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FOMC에서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가 아니라 경제 전망 요약에서 발표되는 점도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장은 연준이 올해 1회 추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지, 그리고 내년에 얼마나 많은 금리 인하를 예상할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이번에도 금리는 동결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매파적 동결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크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최근 시장의 문제는 통화정책이 아니라 높은 밸류에이션과 상승 모멘텀의 부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시장에 대해서는 당분간 같은 전략 유지하겠고요. 또 수급 상황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유효하지만 비중은 축소해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보수적인 관점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또 단기적으로 공략해 볼 만한 섹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인텔에서 업계 최초로 유리기판 칩을 양산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죠. 이게 가능할까도 싶은데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패키징 쪽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인텔부터 좀 이슈를 좀 보고 가자면 지난 18일이었죠. 인텔은 2030년 업계 그 내 최초로 유리기판을 적용한 그러한 칩을 양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현재 인텔은 7년 내에 유리기판을 시장에 선보이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연구를 진행해 왔고, 또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 지역에 약 10억 달러, 하나로 한 1조 3천억 원 규모가 됩니다. 유리기판 연구 개발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칩이나 IT 부품 제조 시에 플라스틱 재질의 PCB 기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PCB가 유리기판으로 대체가 된다면 기존 PCB 기판 대비 두께를 4분의 1로 획기적으로 축소를 시킬 수 있고요. 또 전력 소모량도 획기적으로 감소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SKC가 선제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4년 양산을 목표로 AMD 등 그 주요 반도체 업체들로부터 미리 수주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유리기판은 아직 상용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분야이긴 하지만 상용화에 성공하게 될 경우에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주식은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특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유리기판에 선제적 투자를 해온 이러한 인텔에 대한 협력사들과 또 글라스 기판 검사 장비 그리고 코닝 장비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큰 모멘텀을 안고 있는 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또 미리 선제적으로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네, 바로 필옵틱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기업으로 시작을 했고 또 최근에는 반도체나 태양광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은 것은 반도체 패키징 사업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태양광 사업도 신사업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태양광 쪽으로 매출 다변화를 구사를 하고 있고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2027년에는 매출액을 3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이러한 포부를 밝히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필레너지를 통해서 2차 정지 장비 사업 또한 영위하면서 첨단 장비 전문 업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굉장히 큰 시세를 준 다음에 조정 구간을 거치고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이제 시세를 시작하는 종목인 만큼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빠른 시간 내에 챙겨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목표가는 1차 목표가 14,5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순들가는 하단에
9,500원 손절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리기판 관련해서 필옵틱스 받아보겠습니다. 목표가 14,500원. 역시나 단기적인 슈팅 기대해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이러한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도 달달해지는 시간이죠. 위원님의 AS 시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애니능률 먼저 볼게요. 어제 정부발 모멘텀을 안고 목표가인 6,500원을 도달을 했습니다. 지지라인 5,000원을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는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요. 항상 주가는 지지라인을 지켜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탈하지 않아야 될 자리를 지켜준다는 것은 하방보다 상방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어제는 정부발 모멘텀이죠. 교육부에서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한다든가 수출 활성화 계획 소식이 나오면서 애니능률이 목표가에 돌파를 했는데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5,000원 지지라인 체크하시면서 매수 관점을 말씀드렸고요. 또 본방송을 보시면서 이렇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 분은 어제 목표가 정확하게 돌파를 하면서 또 단기간에 큰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우리 교육주 섹터에서도 애니능률은 대장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윗골이 달릴 때 목표가 저항권에서 챙겨가신 만큼 본방송 보시면서 애니능률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제 지지라인을 보신다라면 이 자리가 되겠죠. 이제 5,500원 라인을 지지라인으로 보시면서 이 지지라인 이탈하는지 하지 않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니능률 단기간에 25% 넘는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지라인 5,500원 기억해 보시면서요. 추가적인 시세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볼까요? 머큐리 보겠습니다. 5G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주시면서 당일날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죠. 이 종목 오늘도 시세 뿜어내면서 52주 신고가 영역입니다. 이제 다시 출발선에 선 느낌인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머큐리는 정말 단기간에 당일날 추천드리면서 또 상한가에 안착했던 임팩트 있는 종목이었고요. 또 본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 계속적으로 머큐리를 어제도 관심 있게 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G 관련주 그리고 와이파이 관련주, 통신장비 관련주들 오늘도 좋은 테마 형성하고 있고 머큐리는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세를 시작한 대장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메토도 와이파이를 와이파이 AP 모듈을 출시를 한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사우디에서 한국 공장 설립 전액 지원 소식이 나오면서 동사가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10대 그룹 총수가 네옴시티를 방문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통신 장비 협력사로 동사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머큐리 같은 경우에 사우디 관련 이슈, 또 스타링크, 와이파이 관련 이슈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일단 오늘이 지나고 나면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나오면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 구간이 나온다라면 대매수 관점 유화하고요. 차트를 보신다라면 이 자리입니다. 9,000원 지지라인 확인하시면서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가는 종목이 더 가죠.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머큐리 당일날 목표가 달성에 성공하면서 50% 가까운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조정 시 재매수 관점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서 다시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달달한 수익 챙겨주신다고요? 어떤 내용 담아주실까요? 네, 이제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풍성한 한가위를 약속드리겠다라는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장 초반 혹은 10초가 매수를 해서 리코 바이오메드를 최고가 기준으로 해서 20%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또 모아 데이터도 또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이렇듯 한가위 기간이 긴 만큼, 명절이 긴 만큼 또 수익도 아침부터 두둑하게 챙겨드렸고요. 그리고 오후에도 또 우리가 시장 주도주로 수익을 챙겨갈 예정이니까 2시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이 오셔서 또 따뜻한 한가위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2시부터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풍성한 한가위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